두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입니다. 경자는 흰 쥐띠의 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애국 세력, 우리 애국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제대로 헌법적 가치가 지켜지는 한 해를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을 잘 치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이번에 18세까지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태어난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8세로서 이번 사상 처음으로 이번 중요한 선거에 참여하는 젊은 고등학생들 정말 중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기를 당부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드리면서 젊은 세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여전히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단 한순간에 몇 마디로 대화해서 소통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반복과 반복도 중요하지만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젊은 세대와의 집중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젊은 세대들 많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방송을 보시는 젊은 세대 여러분들께서도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 제 방송에 공감하고 저에게 전화도 오고 공부하는데 대학 시험 보는데도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2030 세대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도움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청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과도 함께 제가 소통하면서 2030 세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한번 앞장서겠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들, 어른 기성세대들께서 젊은 세대들 소통에 어려움이 겪은 분들이 있으면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2030 세대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젊은 분들께 소개를 해주시고 그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에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시청자 2030 여러분들 확고히 저를 믿고 진실된 토론을 희망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켜집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시장경제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제 방송 새로운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중요한 사회로 선거 우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대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 양당들의 선거 전략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당은 여당대로 밀릴 수 없다. 왜?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밀리면 바로 내임덕이 옵니다. 현 정부의 진보 좌파적 성격의 정책들 모조리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다음 대선은 없게 되죠. 이러한 것을 알아차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하자면 밀어붙였어요. 수적 우위와 4분의 1 협의체라고 하는 정체 불명의 협의체를 가지고 비민주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악법을 2개나 통과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임덕을 막아보겠다는 꼼수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으로 볼 때 현재 우리 외교안보 경제 실정 파탄으로 볼 때 이러한 꼼수가 절대로 4.15 선거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국민은 일단 아주 현명한 국민들이고
현 정치 상황에 왜 위기 국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표 하나밖에는 심판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과거에 보면 역시 우리 국민은 현명했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온 결론이었어요. 그때마다 틀렸던 것은 대부분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내용이 틀렸다는 것으로 상반되는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 선거도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한국당의 애국 세력들에게 보수 지향 그리고 중도파 국민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도 4.15 선거를 계기로 해서 설 땅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그야말로 여론조사 기관이 도산 시대를 맞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올바른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시장경제의 가치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편향된 여론조사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면 4.15 선거에서 그 실력이 평가받게 되고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나서서 문 닫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하찬 대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느냐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하려고 공수처와 선거법 일제히 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지층의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7일 날쯤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려고 얘기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들만의 리그 지지층을 강력히 회복해서 말하자면 결속력을 높여갖고 몰표를 받도록 하려는 전략인데 이제는 우리 애국 세력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각오를 다질 것은 다져서 이러한 좌파의 결집에 맞서서 우파가 하나로 결집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우파 결집을 노력을 하다 안 되면 모조리 우리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만 정권 교체도 이루어지고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독재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표심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는 내년 총선은 좌파 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대의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일찍이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하는 꼼수 비민주 선거법 제도를 도입했으니 우리 자유한국당도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지만 꼼수인 비례 정당,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이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본 결과 비례 한국당을 우리 한국당이 지금 실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검토가. 하면 시험 결과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30석 중에 20석 정도는 가져와서 제1당 여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자기네도 비례 민주당을 만들면 두 거대 양당이 큰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4분의 1 협의체를 통해서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를 꼬아들였는데 명분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 4+1이 전부 다 좌파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좌파 지지층의 분열로 인해서 그 화근이 민주당에 떨어진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 선거에서도 실패하게 되고 비례대표에서 또 실패하게 되고 이래서 진퇴양난의 딜레마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비례정당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는 야만 세력에 분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비례 한국당 이런 것을 만들어 가겠다. 정체성을 지키는 모든 분들과 비례 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수 대통합을 만들어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대통합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희망하는 대로 보수 통합의 길에 유승민이든 조원진이든 또 다른 인사들 전부 다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좌파 대 우파의 정면 대결에 승세를 잡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최대의 하나의 변수고, 두 번째 변수는요, 과연 몇 프로의 누가 더 많은 실질적인 좋은 인물들로 물갈이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좋은 인물들 물갈이할 수 있는 인재가 과연 누구한테 많이 올 것이냐. 이런 것이 결국 무당층의 표심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민주당이 승리한 20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 비율이 46%, 새누리당은 37%에 불과해서 10% 정도나 뒤지고 있어요. 그리고 19대 때는 반대로 새누리당이 51%, 그리고 민주당이 44%. 그래서 총선에서 한국당이 이겨요. 이걸 본다면 물갈이를 많이 하는 초선이 많은 정당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은 의원직 30% 정도 물갈이 목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런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승세가 더 강하게 굳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전에 심재철 대표가 대통합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분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호남 지난번 선거 때 전면했어요,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꼬마 야당들이 지금 많아요. 민평당, 대한신당,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좌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도 통합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유한국당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길하게도 우파의 통합은 좌파의 통합보다 훨씬 더 어렵다. 각계의 약진, 이기적인 정파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이렇게 분파되어 나가 있으면서 통합에 말하자면 주자하는 정당의 리딩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18세 이상 50만 표심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50만의 유권자가 새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8세 1000표 이내의 적절히 벌어지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18세 표심이 승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인해서 2030 세대가 이탈하면서 젊은 유권자층이 취약거리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당은 2030 세대들이 10% 지지도 못 미치기 때문에 청년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거나 또는 청년들에게 인재 영입을 많이 해준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청년 유입 노력을, 영입 노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총선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 한국당의 이진복 총선 총괄팀장이 우리 언론에 밝힌 바에 의하면 필승 전략의 하나로서는 바로 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체제 수호를 역하는데 사활을 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수 또는 중도,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당의 지원 세력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비례정당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의 좌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최대한도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천 전략과 인적 쇄신에서 민주당에 시기적으로는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제는 이달 말까지 인재 영입 노력을 최대한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2030 세대의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공천 심사비라든가 경선 비용을 지원하는 이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위성 비례 한국당 만드는 거, 보수 통합의 길을 여는 거, 그리고 총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와 경제면에서 대한 정당의 임을 부각시켜서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총선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1일 새벽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도 일정이 아침부터 상당히 빡빡하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방송해 드리고 있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옥현 제가 부족한 것이 좀 있더라도 내년 여의도에 가서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과의 정책 투쟁, 노선 투쟁에 맨 앞장서서 아주 결연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한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선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 정책 개발에 직접 경험해본 국가 차원의 인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도록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